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매치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번 주말에 토트넘은 맨시티를 만납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2시 반에 경기가 있어요. 토트넘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분위기 반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기입니다. 당연히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4연패를 당했어요. 리그컵에서는 토트넘에게 탈락을 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스포르팅에게 졌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의 커리어에서 첫 번째 4연패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일단 맨시티가 부상자가 너무 많았었다는 문제도 분명히 포함이 됐었지만 계속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 있죠. 토트넘은 현재 지난 11월 A매치를 시작하기 전에 입스타운에게 2대1 패배를 기록을 했고요. 이 경기를 제가 직관을 했었는데 그 전 경기 갈라타사라이전도 졌어요. 2연패 중이죠. 근데 이 2연패 중에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팰리스전도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그만 따지면 최근에 그 안 좋은 흐름이 어떤 게 있냐면 퐁당퐁당입니다. 알크마르전 이기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리그컵에서는 맨시티도 이겼어요. 그런데 리그만 따지면 브라이튼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햄전은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리그 경기 팰리스전에는 패배했어요. 아스톤빌라전은 이겼어요. 입스위치 타운전은 졌어요. 리그만 따지면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패배 승리 패배를 반복해서 퐁당퐁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위가 10위까지 내려갔죠. 팰리스 강등권 팀한테는 지고 웨스트햄한테는 이기고 아스톤빌라한테는 이기고 강등권 팀인 입스위치 타운한테는 지고 이러니까 지금 토트넘도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맨시티전에 어쨌든 토트넘이 승리를 거둬야 순위를 어쨌든 끌어올릴 수가 있고 분위기 반전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토트넘이 불리한 경기이긴 합니다. 일단은 맨시티 원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부상자가 많죠. 벤탄쿠르는 부상자가 아니지만 벤탄쿠르는 징계를 받아서 맨시티전 못 나옵니다. 반더벤 현재 햄스트링 부상인데 반더벤이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고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리고 로메로 부상자가 추가가 됐죠. 로메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 가서 발 부상을 당했어요. 이게 뭐 발목종 부상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갔다가 조기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상을 당하자마자 바로 다음 리그 경기를 나오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로메로도 못 나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러면 일단 중앙 수비 라인에 반더벤과 로메로 없이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오도베르 수술했죠? 오도베르가 이제 햄스트링 수술을 해서 당분간 못 나오고요. 히샬리송도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베르너라던가 무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 복귀를 하겠지만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벤탄쿠르 징계, 반더벤 로메로 부상, 히샬리송 오도베르 부상 이거든요. 반면에 맨시티는 부상자가 10명이었습니다. A매치 브레이크 시작하기 전에 로드리와 오스카밥 이 두 명의 선수가 아무래도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부상이 고정이고 다른 선수들 디아스, 스톤스, 도쿠, 누네스, 아칸지, 아케, 포든, 그릴리시 죄다 부상이었어요. 10명이 부상이었어요. 그런데 요 복귀 일자를 보면요. 모두 다 11월 23일 복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토트넘전에는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 중에서 로드리와 오스카보브만 빼고 모든 선수가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센터백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더벤이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난 다음에는 돌아올 것이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복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메로도 지금 빠지는 마당에 반더벤까지 빠져버리면 맨시티전에 토트넘은 로메로, 반더벤을 모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도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자리가 지금 비는 거고 그러면 들어갈 선수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드라구신 그리고 벤 데이비스 센터백 라인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벤탄쿠르 대신에 비수마 여기에 이제 뭐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요 사르 자리죠. 뭐 메디슨이 나오냐 사르가 나오냐 아마도 최근에 그래도 메디슨보다는 사르가 조금 더 폼이 좋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는 싶어요. 근데 여기서도 토트넘이 교체할 선수가 그렇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좌우 측면 같은 경우에는 존슨 대신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습니다. 존슨이 빠지면 쿨루세프스키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니까 중앙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한다면 존슨의 백업 자원이 무어밖에 없어요. 손흥민의 백업 자원도 무어 그리고 베르너밖에 없습니다. 좌우 측면 공격수 자리도 브레넌 존슨이나 손흥민 둘 중에 한 명이 체력적으로 지치거나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무어나 베르너
둘 중에 하나예요. 최전방 공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랑키가 빠지면 히샬리송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히샬리송이 부상이죠. 그래서 솔랑키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공격수가 랭크시어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은 스쿼드를 구성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고요. 반대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시티는 베스트 11이 다 복귀를 하면서 수비 라인도 그바르디올이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다시 왼쪽 풀백이 나올 거고, 디아스, 아칸지 센터백 조합, 그리고 워커도 이제는 폼을 좀 끌어올리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데브라이너가 이제 부상 이후에 복귀를 했는데 11월 A매치 고 시작하기 전에는 데브라이너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데브라이너가 어쨌든 이제 11월 A매치 기간 동안 폼도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데브라이너도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홀란드는 이번 A매치 때도 득점을 많이 했고, 왼쪽에 사비뉴 나오겠죠? 요즘에 이제 사비뉴가 에이스처럼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쿠도 이제 부상을 회복을 했습니다. 도쿠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도쿠가 안 나온다면 최근에 왼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누네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누네스가 나왔을 때 지난 경기 토트넘과 맨시티의 리그컵에서 누네스의 움직임을 아치그레이가 따라가는 걸 되게 어려워했었죠. 누네스도 폼이 좋아요. 그래서 누네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릴리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포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포든도 아직까지 몸 상태를 많이 회복을 좀 못했다라는 평가를 그 11월 A매치 전엔 들었는데, 포든도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포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맨시티는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일단 많아진 거예요. 부상을 길게 당하고 있는 로드리, 오스카보브 두 명을 빼면 이제는 다 경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는 베스트 라인업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죠. 홀란과 드라구신, 홀란과 벤데이비스, 요 싸움이 괜찮을 거냐.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했을 때 라인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맨시티 원정이고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으로 못 나오니까.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특성을 생각하면 라인을 올릴 것도 같아요. 근데 라인을 올리면 과연 드라구신과 벤데이비스가 홀란드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요 싸움이 일단은 궁금하죠. 그래도 이제 중원에서는 비수마, 사르, 쿨루셉스키, 여기서 중원 싸움은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워낙에 쿨루셉스키의 폼이 일단 좋고 비수마와 사르도 중원에서의 몸싸움, 볼 경합 능력은 좋은 선수들이라서 중원에서의 싸움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중원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 빼앗기자마자 패스, 뛰어들어가는 홀란드, 이 홀란드를 과연 드라구신이나 벤데이비스가 따라가서 저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위험성을 가진 그런 축구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드라구신과 벤데이비스가 홀란드만 신경을 써야 되냐? 아니죠. 예를 들면 우도기 같은 경우, 우도기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맨시티의 에이스적인 역할은 사비뉴가 하거든요. 사비뉴도 스피드가 빠르고 요즘에 절정의 몸 상태예요. 사비뉴가 뭐 포든도 지금 영향력이 이번 시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데브라이너도 이번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찬스 메이킹을 많이 못 해줬잖아요. 그런데 사비뉴가 저 측면에서 찬스 메이킹을 거의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비뉴의 움직임 과연 우도기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난 리그컵에서도 우도기가 나왔을 때 반더벤이 부상을 당하면서 우도기가 나왔잖아요. 중간에 그때 우도기와 사비뉴의 1대1 싸움에서 사비뉴가 많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었죠. 사비뉴가 우도기를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 반대편에서 누네스의 득점. 그래서 이 사비뉴의 움직임도 토트넘이 라인을 올렸을 때 견제를 해야 되고, 과연 이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토트넘이 기대해 볼 만한 건 쿨루셉스키의 움직임이죠. 그리고 손흥민의 움직임. 이 두 가지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맨시티가 모든 선수가 돌아왔지만 로드리만큼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맨시티의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로드리를 대신하는 선수가 코바치치인데, 코바치치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선수를 마크를 놓칠 때가 많아요. 코바치치가 아니라 균도안이 나오면 더 이런 부분이 심해지죠. 수비적인 견제를 중원에서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쿨루셉스키의 움직임이 토트넘에는 가장 키가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쿨루셉스키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맨시티가 라인을 올렸을 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쿨루셉스키가 어쨌든 오른쪽 측면 공격수이지만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였고, 최근에는 그냥 아예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다가 존슨이 수비를 끌어당길 때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리그컵 경기에서도 균도안 혹은 코바치치가 클루셉스키의 움직임을 못 따라갈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토트넘이 찬스를 만들었고 득점을 했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존슨이 살짝 내려가고 있고 존슨을 따라서 측면 수비수가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중원에 있다가 존슨의 앞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클루셉스키를 마크하고 있던 선수가 균도안이었어요. 근데 균도안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 쿨루셉스키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쿨루셉스키에게 공간을 내줬고 쿨루셉스키에게 패스가 넘어가면서 완벽하게 쿨루셉스키가 맨시티의 뒷공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너뜨렸을 때 반대편에서 베르너가 뛰어들어가고 베르너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베르너가 뛰어들면서 득점이 나왔었죠.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쿨루셉스키 쪽에서 공간을 만들면 그쪽으로 수비가 쏠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 쪽에 공간이 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필더 라인에서 로드리가 없다는 게 중앙 지역에서 솔랑키의 포스트 플레이를 살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후방에서 볼이 넘어왔을 때 솔랑키가 내려가서 볼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로드리가 있었다면 달려들면서 부딪혀줬을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안 되니까 솔랑키가 볼을 편안하게 받아서 뛰어나가는 베르너에게 볼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맨시티의 고민 중에 하나인 거죠. 로드리가 없으니까 요 밑에 수비라인 앞공간에서 상대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견제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1차적인 견제가 안 되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장면에서도 베르너가 뛰어갈 때 베르너가 빠르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완전히 수비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단 토트넘이 노려야 되는 건 쿨루셉스키의 움직임. 아무래도 로드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 공략을 해서 쿨루셉스키가 반대편 측면을 무너뜨리거나 솔랑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아무래도 코바치치의 견제를 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솔랑키가 볼을 받아서 손흥민에게 넘겨주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충분히 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경기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요 경기는 이제 로드리가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맨시티 그리고 라인을 올렸을 때 반더벤과 로메로가 동시에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 토트넘. 그러니까 서로 라인을 올렸을 때 역습을 당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둘 다. 어찌 보면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기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그런 폼만 생각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분명히 폼이 괜찮았었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상성의 맨시티를 또 만나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이 맨시티를 만날 때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많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